자, 오늘은 이제 continuous time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일단 discrete time LTI 시스템에서 우리가 impulse response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퍼티들을 쭉 유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려면은 뭘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예, 완벽한 이해와 철저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해서 impulse response라는 것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어떻게 해서 impulse response라는 것이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discrete time에서 continuous time에도 뭐 비슷하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이그젬플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했죠. 그 어떤 이그젬플이었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입력 시그널이 어떤 특정한 출력 시그널이 된다고 이제 먼저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좀 뭐 첫 번째 시그널과 별로 관계 없어 보이는 어떤 다른 입력 시그널을 주고는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어때요? 우연히도가 아니라 일부러 그 문제는 그 두 번째 입력 시그널이 어때요? 첫 번째 입력 시그널의 어떤 시그널이었죠? Delayed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우리가 이 입력 시그널을 어때요? 어떤 특별한 시그널 하나의 Delayed Weighted Sum으로 잘 분해를 하면 어때요? 그 특별한 시그널의 출력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다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특별한 시그널이 델타 오브 n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u 오브 n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까? 여러분이 델타 오브 n이 주어지면 어때요? 임의의 입력 시그널은 이 델타 오브 n을 써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델타 오브 n의 delayed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출력은 어떻게 됐어요?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 H는 뭐예요? 시스템의 유닛 샘플 리스판스였죠. 자,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성공 스토리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나왔듯이 입력 시그널을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죠. 어떤 굉장히 엘레멘터리한 시그널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면 되겠어요. 자, 누구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뚱딴지 같은 것이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여러분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패럴렐하게 나오는 게 이거죠. 테이블을 이제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테이블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인풋에 대한 거겠죠. 이거 아웃풋에 관한 것이겠고. 자, 그러면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에서의 인풋은 우리가 parentheses를 써서 x of t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똑같은 이유로 아웃풋은 y of t라고 나타내겠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왼쪽 컬럼에 이 테이블의 가운데 컬럼에 이 왼쪽 컬럼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뭐가 될까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뭐 재수강생이죠, 그렇죠? 예. 알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처음 듣는데.
예, 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도대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델타에 해당하는 시그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있을 리가 없죠. 예. 썸으로 나타내려면. 썸으로 나타내려면 여기 뭐 예를 들면 어떤 딜레이를 줘야 되는데 그 딜레이가 예를 들면 뭐 일정한 시간 간격이면 1 마이크로 세컨드다 그러면 나노 세컨드 단위로 변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가 썸으로 뭐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수학을 조금 알면은 말이 안 돼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썸이 아니라 여기가 인티그랄로 이렇게 나타나요. 해보면은 참고로 베리어블은 타우로 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결과를 먼저 얘기해 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썸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인티그랄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메이션 할 때 이 더미 베리어블을 K로 썼는데 보통 인티그레이션 할 때 이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을 타우로 많이 써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인티그란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근데 모양으로 봤을 때 뭔가 여기에 x에 타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아 보이죠? 보세요. 여기가 더미 베리어블이 k일 때 x의 k죠. x 오브. 여기가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이 타우니까 x 오브 타우가 들어가면 그럴듯하지 않겠어요? 네, 동의하지 않죠. 하지만 그럴듯해는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오브 타우가 들어가고. 그럼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부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h 오브 t 마이너스 타우죠. h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임펄스 리스판스에 해당하는 무엇인가가 되겠죠. 네. 모양을 보세요, 모양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수식을 볼 때 있잖아요. 그냥 막 암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잘 알고 있고 확실히 이해가는 것과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말이 되죠? 서메이션이 인티그랄로 바뀌었고 서메이션에서 베리어블이 k가 타우로 바뀌었고 서먼드가 곱이었는데 입력 시그널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곱이었죠. 그런데 여기 인티그란드가 입력 시그널과 뭐 임펄스 리스판스 뭔지 모르지만 곱이고 그 다음에 이 각 시그널들의 아규먼트는 여기는 더미 베리어블, 그 다음에 타임 베리어블 마이너스 더미 베리어블. 그러니까 더미 베리어블, 타임 베리어블 마이너스 더미 베리어블. 그럴듯하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 이건 뭐 결과만 가지고 저희 보고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는 암기하지 말라면서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많은 리서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디라이브를 잘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확장할 때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게스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런 것이, 이런 결과가 뭐냐면 too good to be true죠. 네, 사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냐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고 막 여기 필요한 걸 연구를 해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아인슈타인도 심플리파이 하는데 대가였죠.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만들되 너무 간단하게는 하지 마라.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웃네. 들어본 사람? 그 말. 아무도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뭐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제 유명한 말이 적어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God does not play dice. 그러니까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라. 너무 지나치게 간단하지 않을 정도까지. 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세 번째가 이제 남자는 여자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한다.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 세 번째 게 참 명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 웃고 말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 too good to be true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영국에서 그 복제양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일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종교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간은 같은 포유류라도 다른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관과 다른 생각을 가진 뭐 불교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양이 되면 사람도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면 사람도 될 거다. 그래서 인간 배아를 이제 복제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 건 레이스죠, 그렇죠? 빨리 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연구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too good to be true.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것을. 여기서도 사실 이제 간단한 이그젠플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 그리고 실제로 디벨롭된 순서는 이렇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연구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 문제를 바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말해줬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네, simplify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비유를 합시다.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을 어떻게 fully characterize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시도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1905년의 어떤 대학이라고 해보세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도 학생들인데. 야, 이거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뭐 간단한 걸로 fully characterize 될 것 같은데 김아무개분 이거 박사 논문으로 한번 해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김아무개군이 어때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 같은 상황이면 으아! 이러고 그냥 말겠죠? 못하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좀 현명한 김아무개 양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Discrete Time인 걸로 먼저 바꿔봐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때요?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뭔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 델타 오브 t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h 오브 t라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정말 too good to be true죠? 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돼요. 알겠어요? 제가 이 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너가 교수님 더 많은 경우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에요. 네, 더 많은 경우에 안 되는데 많은 경우에 돼요. 네, 그리고 박사학위는 어때요? 사흘 만에 따는 게 아니죠. 한 4년 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무수히 실패하고 하나 성공하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도해 볼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꾸로 델타가 그럼 뭐여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낼 수 있으면 파울 디렉의 수준에 올라서는 거예요, 사실은. 네. 20세기 초반에 한참 양자역학 하던 사람 중에서 이제 파울 디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수학자兼 물리학자죠. 네. 그 사람이 이 델타 펑션이라는 것을 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정의되는 델타 펑션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학자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오냐면은 양자역학에서 어때요? 그 양자역학에 나오는 그 이퀘이션이 있죠. 미분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전자랑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가 어떤 위치 x라는 위치에 존재할 확률 분포를 주죠. 그 psi라는 펑션이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하면은 네. 확률론이에요. 확률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뭐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면 뭐 운동량을 알 수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위치를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 확률 분포가 소위 말해서 한 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분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델타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파울 디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노트를 봅시다. 여러분도 보면 짜증이 나겠지만 이게 아니죠, 근데 네 번째 노트인데.
네, 여기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나? 저 뭐라고 했냐면 델타 오브 t는 t가 0이면 무한대예요. 우리가 discrete time 델타 펑션 어떻게 생겼었죠? 아규먼트가 제로일 때 1이었죠. 맞아요? 아규먼트가 제로가 아니면 제로고, 그런데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정했냐면 아규먼트가 제로면 값이 무한대고 아규먼트가 제로가 아니면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리면 되죠?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스템 펑션을 쓰면은 매틀랩에서의 이게 델타 오브 n이죠. 0, 1, 2.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t면은 t가 0이 아니면 다 0이고 t가 0이면 무한대인데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비우지도 않고 그냥 이런 선도 안 긋고 스탠다드 표기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사람 두 줄을 긋기도 하고 이렇게 한 줄을 끄면 이게 Y축과 헷갈리기 때문에 두 줄을 긋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선을 굵게 긋거나. 그래서 이게 1이라고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높이가 1이란 뜻도 아니에요. 이게 1이란 뜻은 뭐냐면 여기서 적분해서 값이 1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델타 오브 n은 전체를 모든 n에 대해서 썸하면 얼마죠? 1이죠. 이 델타 오브 t는 모든 t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0 마이너스는 0보다 아주 작은 값, 0 플러스는 0보다 아주 큰,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돼? 다시. 0보다 작지만 아주 조금 작은 값, 0보다 크지만 아주 조금 큰 값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이에요. 자, 이런 펑션은 펑션인가요? 사실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리얼 펑션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각각의 t에 대해서 리얼 펑션은 그 도메인 내에서는, 정의역 내에서는 뭘 할당해야 돼요? 유한한 실수값을 또는 컴플렉스 넘버를 할당해야죠. 그런데 지금 자체가 유한한 값을 할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유한한 값을 할당하면 이걸 적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0이죠. 물론 그 0이라는 게 간단히 와닿지는 않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리만 적분만 알고 르벡 적분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고 n이 하나였나? 맨날 헷갈려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캘큘러스 시간에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은 리만 인티그랄이에요. 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크게 기여한 적분이고 자, 쳐다봐요. n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두 개예요? 확실히? 몰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좀 하고 시스템 이론을 알면 이 르벡 인티그랄 르베스그가 아니라 이게 르벡 이렇게 읽어요. 르벡. 알겠어요? 르벡 인티그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르벡 인티그랄은 여러분이 제대로 알려면은 어떤 수업들을 들으면 된다고요? 수학과에서 해석학, 기초 해석학, 그래서 그 다음에 첩도론 뭐 이런 수업을 들어주면 좋아요. 여러분은 다른 과 가서 들으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틀림없이 3.0을 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학생은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항대 와서 3.0을 못 넘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 뭔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3.0을 넘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과 가서 해석학 하나 C 받는다고 3.0 못 받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측도로는 대학원 가서 들으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학 하나 듣느라고 큰 문제 없으니까 가서 들으세요. 한 학기 먼저 듣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가 나고 책을 어떤 페이지를 오늘 보는 것과 내일 보는 게 이제 차이가 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들어놓으면 넣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잘못했나요? 자,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PRS를 준비를 해요. 자, 이 함수는 x가 음수면은 값이 얼마죠? 0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Q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쓰면 뭐라고 했죠? 제가 the set of all rational numbers, 유리수 집합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때요? 스탠다드 노테이션이죠. 제가 말 안 해도 되죠. 인터벌 0에서 1까지죠. 0, 1은 포함해서. 몰라요? 캘큘러스 책에 다 나와요. 예. 여러분이 저희 책에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캘큘러스를 공부할 때 적어도 여러분이 쓰지 않는, 여러분 교과서로 쓰지 않은 캘큘러스 책 2권쯤은 같이 봤어야 돼요. 그러면 다 나와요. 웃어요 뭐가. 이렇게 포항공대의 문제라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있잖아요. 굉장히 자극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종합대학에 있고 특히 문과에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교에 있잖아요. 연세대도 취업이 잘 안 돼요. 문과는 대기업에. 알겠어요? 연세대 심리학과 나와가지고 4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삼성전자 무슨 넣잖아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네. 3.0 뭐 아니라 3.7 뭐 4.0 돼도. 네. 여러분은 굉장히 기득권자는 나도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걔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공부하죠. 도서관에서. 네. 정신 차리고 막 해요. 여러분 나이 때쯤 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서관에 가도 그런 애들이 없잖아요. 자극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 또래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때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포항공대를 안 나왔어요. 유학을 갔을 때 포항공대 나온 퍼듀 대학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개념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알더라고요. 도서관에 같이 앉아서 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나이 또래 젊은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만 여러분의 집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방학 때는 서울에 가서 그 도서관에 가보세요. 물론 방학 때문에 이제 수업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 조금 느슨하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가보세요. 여러분들 좀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친구 보고 여러분 친구 중에서 이제 이과인 애들은 도서관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학생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공부해봐요. 아침에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번호 딱딱 눌러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아침도 안 먹고 와서 학교에서 아침을 먹어요. 네, 학생 식당 열면은 바로. 그러고 일단 자죠, 그쵸? 아침 오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네. 그러고 막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도서관이랑 이제 강의실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잖아요? 주위에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굉장한 문제예요. 예. 그 종합대학의 그 웬만한 문과에서는 절반 정도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 거의 다 갔다 오잖아요. 예. 절반 이상이 그렇게 살아요. 예. 여러분들 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 말하다 말았는데 여러분이 좀 책을 봐야 돼요. 다른 책들은. 전자회로 다음 학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세드라 스미스 책으로 할 거거든요. 세드라 스미스랑 쓴 책 이만한 걸로 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밀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유명한. 어떤 학교들은 밀만 책을 주로 쓰고 어떤 학교들은 세드라 스미스 책을 쓰는데 밀만 책은 같이 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 좀 보고 이해가 가요. 알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딱 보고는 이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다른 책 별로 안 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x가 0일 때 값은 얼마예요? 네, 0일 때는 1이죠, 이제. 왜냐면 여기 속하니까. 0일 때는 1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는 얼마예요? 1일 때도 1이죠. 자, 2분의 1일 때는? 자, 4분의 1. 4분의 3. 그래서 이제 반씩 계속 나눕시다.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것은 값이 1이다. yes, no. 1, 2로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저 함수가 주어졌어요. 함수 모양은 확실히 알겠죠? 예. 함수 모양은 알겠고, 자, 이제 이걸 적분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값이 1이다. yes면 플러스 1, no면 플러스 2. 글쎄요, 한 플러스 3도 괜찮고. 문제는 클리어하죠? 참고로 이것은 많은 대학교에서 쓰는 교재에서 학부 1학년 캘큘러스 교재에서도 이그젠플로 나와요. 그러니까 리만 인티그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쓰는 그 토마스 책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참고로 우리 토마스 책이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다닐 때 쓰신 책이에요. 그게 10몇 판이 돼서 아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나름대로 괜찮은데 한계가 있어요. 책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 37년생이신데 대학교를 그럼 언제 가신 거예요? 56년에 가셨나요? 예, 그때 토마스 책을 보고 싶으면 수업 끝나고 찾아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오피스에 있어요 지금. 예. 자, 여러분 한번 어떻게 답을 했나 볼까요? 약간 45까지 올라가더니 또 한 명 나갔어요. 네, 닫읍시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38% 여러분은 1이다. 60%쯤은 아니다. 1이 아니면 뭐예요? 1이 아니면 뭐죠? 그 다음에 한 명인 것 같죠? 그렇죠? 이건 글쎄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누구예요, 이 학생? 네. 정의가 되지 않아요. 저 적분은 리만 인티그랄로는 정의가 되질 않아요. 누구예요? 그거 알고 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손들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리만 인티그랄로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리만 인티그랄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정의 알고 있어요? 리만 인티그랄의 정의?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걸 0에서 1까지만으로 줄여도 되죠. 사실은 뭐 나머지 구간이야 뻔하니까. 리만 인테그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여러분 그 구분 구적법 있죠? 그것과 비슷해요. 이 구간을 어떤 파이나이트한 개수로 쪼개요. 예를 들면 점을 한 100개쯤 뿌려요, 적당히. 반드시 등 간격일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100개쯤 뿌리면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이제 라인 세그먼트가 생기죠. 그 라인 세그먼트 안에서 각각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들을 각각 찾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쪼갰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라인 세그먼트 안에서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죠? 1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유리수가 덴스하죠. 덴스하다고 해요. 그 어널리시스에 쓰는 말로 뭐냐면 어떤 인터벌을 잡아도 어때요? 유리수의 개수는 무한계죠. 네, 그래서 그런 프로퍼티를 덴스하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값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또 0이죠. 그냥 무리수는 유리수 개수보다 훨씬 많잖아요.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들어있죠. 그 안에. 리만 인티그랄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각각의 인터벌 내에서 가장 큰 높이 곱하기 이 폭들의 합과 가장 작은 높이 곱하기 이 폭들의 합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그걸 어퍼 리만섬, 로어 리만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안에 있는 구간을 점점 잘게 쪼개면서 그 어퍼 리만섬과 로어 리만섬이 수렴을 해서 값이 같아지면 그때 리만 인티그러블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토마스 책에 이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마스 책으로 배우면서 그냥 나는 뭐 잘 봤어, 시험 잘 봤어 하고 해피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번에 그 포카전 할 때 막 이렇게 카이스트가 처음에 축구를 할 때 3대0으로 앞서다가 막 다 이겼다고 신나하는데 우리가 3점 따라 붙었을 때 우리 응원단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바보 그랬죠. 네.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네? 모르면은 리만 인테그랄을 모르면 바보 되는 거예요. 네? 토마스 책만 보고는 나는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럼 질문할게요. 어퍼 리만 썸은 뭘로 수렴해요, 여기서? 0, 1 구간에서. 어퍼 리만 썸은 1로 수렴하죠. 네. 로워 리만 썸은 어디로 수렴해요? 0이죠. 항상 0이잖아요. 두 값이 같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리만 인티그러블 하지 않은 거예요. 참고로 컨티뉴어스하고 바운디드 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고등학교 때 접근했던 함수들이죠.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퍼 리만 썸과 로어 리만 썸이 각각 수렴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값이 얼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리만 인티그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0도 아니고 1도 아닌 거예요. 그냥 존재 안 하는 거예요. 리만 인티그럴 값이. 그런데 르벡 인티그랄은 좀 달라요. 르벡 인티그랄은 이 적분값이 1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1을 눌렀던 학생들이 정답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저는 르벡 인티그랄 값을 말했을 뿐이다. 그래서 1을 눌렀던 학생. 네, 없어요. 그렇죠? 네. 르벡 인티그랄은 리만 인티그랄과는 좀 달라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리만 인티그랄은 함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잘라요. 어떻게 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요 베리어블 구간을 잘라요. 그래서 요 인터벌 안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르벡 인티그랄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함수의 정의역을 자르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자르죠.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 두 사이 있죠? 요 두 선 사이에 있는 함수값을 갖는 x의 집합을 찾는 거예요. 공집합이죠, 여기는. 위에로 다 공집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여기서 딱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0에서 1 사이의 모든 무리수의 집합이 딱 해당이 되죠. 맞습니까? 유리수? 유리수의 집합. 그러네. 그러면 여기도 답은 0이에요. 르벡 인티그랄을 해도. 쏘리. 예. 그러면 2번 눌렀던 학생들이 맞았네. 르벡 인티그랄로 하면.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유리수죠. 0, 1 사이의 모든 유리수가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또 0, 0, 0 하다가 여기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0에서 1 사이의 모든 무리수의 집합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대표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뭐 1이라고 합시다, 여기. 아주 작게 하면은. 네. 1 곱하기 요 1이 나오는 요 x들의 집합의 크기 또는 길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히 결과만 얘기하면 0에서 1까지 무리수의 집합의 길이는 1이에요. 0에서 1까지 유리수의 집합의 길이는 0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0, 0 곱하기 1이죠. 네. 그래서 답이 0이에요. 르벡 인티그랄로 하면. 그러니까 르벡 인티그랄로 하면은 이제 적분이 확장이 돼요. 참고로 유명한 디어렘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리만 인티그럴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만 인테그랄 값과 르벡 인테그랄 값은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르벡 인테그랄이 리만 인테그랄을 확장한 거가 되는 거예요. 유용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적분을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e to the 마이너스 x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은 여전히 안심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만 이제 이상한 함수들이 나왔을 때 그전에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르벡 인티그랄을 쓰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제가 너무 간단한 것만 보여줬어요.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수업을 들으라고요? 해석학 수업을 들으세요. 참고로 1학기 때 개설이 되거든요. 1학기 때 1이 개설되고 2학기 때 2가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2개를 C뿔을 받아도 내가 장학금 타는데 문제 없다고 계산이 되도록 해서 들으세요. 참고로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제가 한번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제어개척공학과라는 학과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전자전기 뭐죠? 정보공학부인가? 이름 맨날 바꿔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세 과를 합쳐놨어요. 예전에는 전자과, 전기과, 제어계측공학과가 있었거든요. 한 50명씩 뽑았어요, 한 과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합쳤는데 합치기 전에 제어계측공학과는 학부 전공 필수가 해석하기. 수학과 가서 들어라 해요. 그래서 전공 필수가.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을 때 95년에 제어계측공학과 나온 선배들이 있었는데 뭐 회사 다니다 온 선배들이나 굉장히 연구를 잘했어요. 제어, 신호처리, 통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수업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이 수업이에요. 이 수업. 해석학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이 굉장한 차이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쪽에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관심이 있으면 들으세요. 포항대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딴 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시스템을 하지 말고.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잘. 여러분 선배 때부터 항상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도망다니지 말아요. 자꾸. 네. 쉬운 길로 자꾸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죠. 넓은 길은 어디에 이르는 길이라고 돼 있어요? 지옥에 이르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스스로 좀 도전하고 뭐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뭐 쉽게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해석학을 들으면 델타 펑션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generalized func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펑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펑션은 뭐예요? 리얼 펑션이라 그러면 아규먼트가 리얼일 때 어때요? 함수 값이 펑션 밸류가 리얼로 딱 정해져야죠. 근데 델타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펑션으로 다루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generalized function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울 이 델타 펑션이에요. 디렉 델타라고 해요. 파울 디렉의 공원을 길어서 이걸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해요. 이거 말고도 이 수업 시간에 좀 이상한 펑션들을 좀 배울 거예요. 이런 거. L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U1 of T는 뭐냐면 델타 오브 T를 한번 미분한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렇죠? 델타 오브 T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델타 오브 T를 한번 미분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은 자연수고. 그러니까 U1은 어때요? U1은 델타 오브 T를 한 번 미분한 거, U2는 델타 오브 T를 두 번 미분한 거, UL은 델타 오브 T를 L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이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특히 제어할 때 와 이거 싫었는데 제어를 안 해야지. 저는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통신하니까. 네, 제어할 때는 이게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이라고 하고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떤 학생이 나가면서 뭔가 만진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사보타주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네 컴퓨터가 꺼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한 1분 남았으니까 이제 뭐 적절한 사보타지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거의 이 렉처 노트를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하는 것까지 시험 범위예요. 네. 근데 실제로 내용상 어때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에 했던 게 거의 동일하게 반복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아까 그 서메이션 꼴로 나타나 있던 인풋에 대해서 분해했죠. Analysis Equati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Convolution Sum 포뮬러가 있었죠.
그것이 그대로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를 인티그랄과 디렉트 델타 펑션들의 weighted, delayed 인티그랄로 이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convolution 인티그랄이라는 것이 정의가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commutativity가 성립하고, associativity, distributivity 다 성립하고, 심지어 bibo stability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썸이 아니라 인티그랄로 나타나서 bibo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 bibo stable할 if and only if 컨디션이 impulse response가 absolutely integrable 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메이션이 그냥 인티그레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물론 브래킷들도 스퀘어에서 라운드로 바뀌고. 네, 알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 디렉트 델타 펑션이라는 것이 일단 펑션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리서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가 잘 태클이 안 되면 심플리파이를 하라는 거예요. 네.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간단한 엘리베이터 내에서 생각을 하죠. 가속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꽉 막혀 있고, 물론 공기는 넣어주겠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가속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 행성 위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중력과 가속도가 등가가 아니겠느냐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수학을 공부했어요. 그 티어리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마침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공부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그 기초 물리학 책 뒤에 보면은 스페이셜 렐러티비티가 있죠. 스페이셜 렐러티비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만 알면은 다 돼요. 그 3 postulатes만 잘 적용하면은 다 유도할 수 있어요. 뭐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시험에 내볼게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스페이셜 렐러티비티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수준이 정말 웬만한 지금 학부 그 기초 물리학만 들어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제너럴 렐러티비티는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때요?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서 걔한테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프루프할 무슨 해석학과 무슨 과목들을 필수로 지정했냐? 아니에요. 혼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고는 필요한 수학이 뭔지 찾아다니는데 하필이면 있는 거예요. 막 나온 게.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그 심플리파이를 한 다음에 아까 discrete time LTI 시스템 심플리파이를 해서 예를 들면 델타 펑션이라는 걸 생각하고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걸 생각하고 컨볼루션 썸이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발견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어때요? 그 아까 제가 to good, to be true라고 써놨던 그 오른쪽에 있던 컬럼들을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써놓을 수 있는 게 좋은 리서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연구가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생물학 연구가 영국에서 양을 복제했으니 나는 인간을 복제해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분명히 될 것 같은 믿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때요? 심플리파이 한 다음에 제너럴라이즈 하는 과정에서 얻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가장 여러분이 기억에 남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심플리파이 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제너럴라이즈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델타 오브 t라는 이상한 것과 h 오브 t라는 이상한 것을 가지고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에서의 인풋 아웃풋과 비슷한 포뮬러를 유도를 했어요. 자, 이 그림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적분. 사실 고등학교 때로 생각하면 이거 보면 적분이 먼저 생각이 나겠죠. 당연히. 근데 적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브가 x 오브 t라고 할 때 이 x hat 오브 t라는 것은 x 오브 t의 어떤 approximate 커브인데 piecewise constant approximation을 한 커브예요. 자, 용어를 적어봅시다. piece는 조각이죠.
piecewise constant approximation이죠.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커브가 있어요. 우리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다루니까 x of t라고 합시다. 인풋 시그널로 쓰일 텐데 이것을 고등학교 때 할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잘게 쪼개요. 그런데 지금 적분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면 왼쪽 끝을 가지고 이렇게 플랫하게 적분할 때도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적분할 때 이렇게 approximation 해놓고 어때요? 이 piecewise constant approximation 한 커브의 면적을 계산했죠. 에리어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면적은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커브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든 커브 x hat of t는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포뮬러로 이제 써보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 어프로치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림을 그린 거죠. 그렇죠? 네,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냥 x of t라는 알지브라이크한 x parenthesis open t parenthesis close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림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해결해야 될 게 있을 때 딱 닿았을 때는 계속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그 입학학생 차장을 맡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뭐 영재고 학생들 뭐 우수 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초청하는 뭘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환영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뭐 환영사 뻔하잖아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뭐 보람 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문제를 항상 내요.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와 콤파스를 써서 이런 걸 많이 냈어요. 자, 뭐 환영사로서 한번 풀어보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종이랑 연필 들고 딱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예요. 여기 지금 딱 이 자세, 딱 이 자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이러고 있어. 네. 이러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오른손에는 펜을 끼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한 1분 줄 테니까 이 x head of t를 어떤 이 right hand side를 어떻게 나타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차피 평생 한 번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책에 있고 한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것에 도전 못 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하는 동안에 제가 또 다른 것을 하나 또 더 볼게요. 그 다음에 piecewise linear approximation이 있어요. piecewise linear approximation은 거의 똑같은데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은 이 T축에서 이렇게 쪼개요. 이 간격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데 같은 걸로 합시다. 달라도 돼요. 요 인터벌이랑 그 다음 인터벌 길이 다 달라도 되는데 편의상 똑같게 잡읍시다. 여기가 델타, 2 델타, 뭐 3 델타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인터벌 간격을 델타로 다 잡읍시다. 네, piecewise linear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점과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라인 세그먼트로 선분으로 잇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알겠어요? 참고로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거죠? 뭐 사람 이름들 붙는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접근할 때는 계속 사다리꼴이 나오나요? 그렇죠? 많은 방법들이 있죠.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 하는 많은 방법들이. 그걸 뭐 여기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데서 커브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데서도 쓸 수 있거든요. 여기는 x 체크 오브 t라고 합시다. 자,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 위에씩 아래씩 어떤 익스프레션으로 딱 이렇게 떨어지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리프리젠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진 개념을 어떤 매스메티컬 포뮬러로 나타내는 것도 리프리젠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뮬러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보통. 자, 그런데 그냥 하려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도입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도입을 합시다. 이름을 뭐라고 잡았나요, 여기서? 네. 강의 노트에서는 델타 서브 캐피탈 델타 오브 t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우리가 사용할 엘레멘터리, 원소처럼 되는, 엘레멘트가 원소죠, 그렇죠? 화학할 때, 원소할 때 뭐 엘레멘트라고 쓰잖아요. 엘레멘터리 펑션을 하나 잡읍시다. 그러면 이걸 써서 이제 x hat of t를, 이게 hat이에요. 이건 체크고, 알죠? 모를 거예요. 저도 여러분 때 몰랐어요. 요거는 hat이라고 읽고 이건 체크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x hat of t고 이건 x check of t예요. 자, x hat of t는 이런 엘레멘터리 펑션 델타 서브 캐피탈 델타 오브 t를 쓰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이때도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게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simplify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첫 번째 인터벌 이 부분만 나타내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렉탱귤러 웨이브를 이제 표시하면 되죠. 맞아요? 자, 이것은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게 있고 더하기. 일단 보세요. 우리가 이 델타 서브 캐피탈 델타 오브 t의 높이를 1 오버 델타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높이는 x0죠. 그러면 x0의 끝인가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아요? 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벌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인터벌은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있잖아요. 뭐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일단 외우고 시작하는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털어내야 돼요. 그거를.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을 넓은 길로 이끄는 방법이에요. 네. 자,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부분은 x 오브 델타겠죠. 예, 왜냐면 여기니까. 그 다음에 이 렉탱귤러 펄스를 오른쪽으로 캐피탈 델타만큼 시프트 해야 되죠. t 마이너스 델타죠. 그 다음에 또 델타 더하기. 자, 그러면 세 번째 인터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2 델타, 델타 서브 델타, t 마이너스 2 델타의 델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수학적 비나법 할 때도 뭐 많이 봤듯이 이것을 이제 좀 제너럴라이즈해서 하나의 서메이션으로 탁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저를 쳐다보지 말고 팔짱 끼고 딱 한 번뿐인 기회예요. 그 한 번뿐인 기회에 여러분 손으로 조금이라도 할래요? 아니면 팔짱 끼고 보면서 그냥 TV 보듯이 할래요? 한번 써봐요. 그래서 시그마 인덱스는 우리가 K를 많이 썼죠. 네. K from negative infinity to positive infinity. 그 다음에 X of K 델타, 델타 K. 여기 노트는 K 델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델타 서브 델타 T 마이너스 네, K 델타네요. K 델타의 델타. 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x 오브 t를 이런 캐피탈 델타 서브 델타 오브 t라는 엘레멘터리 펑션을 도입을 해서 approximation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approximation을 했는데 이 approximation을 할 때 항상 approximation을 하면은 accuracy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들이 있어요. approximation의 accuracy는 어떻게 높일 수 있죠?
예, 이 경우는 이 캐피탈 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하겠죠.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적분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배웠던 리만 적분에서, 리만 인티그랄에서 인티그레이션 인터벌이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인 임프로퍼 인티그랄의 정확도는, 임프로퍼 인티그랄은 알죠? 그렇죠? 프로퍼 인티그랄, 임프로퍼 인티그랄은 알고 있죠? 몰라요? 정적분, 부정적분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영어로 프로퍼 인티그랄이랑 임프로퍼 인티그랄은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프로퍼 인티그랄은 인티그레이션 인터벌이 딱 파이나이트하게 주어지는 거고, 임프로퍼는 한쪽이 없거나 있어도 어때요? 펑션이 이렇게 수렴을 안 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거죠. 맞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 리만 적분에서도 어때요? X-햇을 적분값으로 대신 쓸 때 이 캐피탈 델타를 작게 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델타를 0으로 보내죠. 그렇죠? 근데 물론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적분값이, 이 X-햇의 적분값이 X의 적분값이랑 비슷하게 되려면은 여러 조건이 있죠. 항상 같지는 않죠. 예를 들면 언제 같아져요? 하나의 sufficient condition은 뭐죠? X의 sufficient condition? X가 continuous 하면, 그렇죠? X가 continuous 하면 이제 되죠.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근데 일단 무시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X of 다음 페이지에 쓸까요? 너무 많아지는데. 그럼 X of T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좀 이상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네, 사실 여기는 좀 의문이 있죠. 항상 될지 안 될지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의문만 품고 가면 진도가 안 나가요. 하버드 신학대학인가? 거기 있는 어떤 그 장문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이 습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쭉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좀 쓰다가, 이게 문법에 맞는가? 이 단어가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쫙 쓰라는 거예요. 처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물음표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요. 아직은. 네. 그럼 여기 뭐였죠? 시그마 K from minus infinity to plus infinity x K 델타 T minus K 델타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 혹시 이것을 적분값으로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적분으로? 근데 이건 면적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면적 구하는 거 아닌데 왜 적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볼까요? t를 픽스한다고 생각할까요? t가 제로일 때로 생각해봐요. t가 제로일 때로. t가 제로일 때로 보면 얘 이제 제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 구조법 할 때랑 별로 다르지 않죠? 맞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썼죠?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면 그때 구분 구조법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f of x가 있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0에서 1까지 적분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었죠? n분의 1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이. 그러면 n 좀 포밀리어한 걸로 바꿉시다. 델타로 하지 말고. n이 무한대로 갈 때였고, 여러분은 이게 이렇게 됐었죠. 네. 그 다음에 1에서 n까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f에 n분의 k 그 다음에 n분의 1 이렇게 했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이 부분을 뭐 적분으로 바꾸고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때 n분의 k를 x로 바꿨고 n분의 1을 dx로 바꿨죠. 예. 여기서도 뭐 n에 해당하는 게 1 델타죠.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쓸까요?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일 거고, 그 다음은 x 오브 뭐겠어요? x 오브 t죠. 뭐 그냥 t를 씁시다. t? t는 여기 썼잖아요. 그렇죠? 쓴 거를 쓸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 적분할 때 어때요? 어떤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을 도입할 텐데 베리어블을 다른 걸 도입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 사용한 t를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이유가 없죠. 예, 타우로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예, 여기가 이제 좀 이상한 놈인데 얘를 어떻게 써야 돼요? 델타 근데 여기가 좀 문제죠. 여기 서브스크립트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얘가 굉장히 작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볼까요? 0?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타우 그냥 d 타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로는 안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지금 딱 한 번이죠. 그렇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해서 이걸 유도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말을 할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x of t는 인티그랄 from minus infinity to plus infinity x of tau delta of t minus tau d tau.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분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리서처로서 여러분이 발전하기를 바래요. 과학무배는. 예. 안타깝게도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학위만 따려고 온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는데 심지어 이번에 1사학번인데 이번 여름에 에티오피아 가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뭐 여러분이 훌륭한 엔지니어로 나중에 학위도 더 높은 걸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저는 엔지니어링에 관심 없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일단 자기는 학위가 필요해서 왔대요. 뭐 제가 입학사정관실에다가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런 학생을 뽑았냐고. 네. 여기 K 삼각형 뭐라고 하나요? 델타. 네. 델타를. 예, 이번에 저기 그리크 레터도 아니죠. 퀴즈에만 낼 거예요. 예, 시험에는 더 이상 안 내기로 했어요. 근데 퀴즈에는 또 나올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저기 네. 슈퍼미도 저기. 그거는 마치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곱셈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내지 말까요? 곱셈을 안 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것도 이제 벗어나야 될 거예요. 알겠어요? 참고로 미분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네, 시험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냈더라고요. 네,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네. 저는 내기 싫었어요. 네, 우리 조교들이 이걸 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푸는 게 나오니까 한번 복습을 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 잘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 안 했으면 제가 기억도 안 하고 미분 방정식 나온다는 얘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K 델타를 타우로 바꿨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델타가 1 over n에 해당됐잖아요. 1 over 캐피탈 n에. 그러면요. 네. 여기 델타를 타우로 바꿀 때. 델타를 여기 네. 이것도 1 over n에 해당됐잖아요. K는 어디가? K는 아니 K가 본래 없지.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착각하고 있나? 저는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보세요. 리미트 시그마를 인티그랄로 바꾸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f of k 델타를 f of 어떤 더미 베리어블 여기서는 x인데 타우로 바꿨고 그 다음에 펑션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바꾼 거예요. 순서대로 1 over n을 dx로 바꾸듯이 캐피탈 델타를 d 타우로 바꿨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던 것과. 다만 뭐냐면 이제 요 놈이 이제 이상한 놈이 된 거죠.
자, 아까 제가 0을 썼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자, 이렇게 정의했는데, 여기서 델타가 0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실, 여기는 조그매지고, 여기는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녀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finite 할 때는, 감기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이게 finite 할 때는 이게 well-defined function인데, 사실 well-defined도 아니에요. 아직 이게 왼쪽 끝이,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되는지 말을 안 했죠? 예, 근데 뭐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해보면은. 근데 이렇게 보내면 이것은 펑션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generalized function들에 대한 이론이 있다고 했고, 우리가 사용할 펑션들이 델타 오브 t라는 것이 generalized function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해는 안 갈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적분을 할 때 리만 썸이죠. 이게 리만 썸인데, 리만 썸을 이제 인티그랄 폼으로 바꿀 때 사용했던 똑같은 테크닉으로 나타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상한 펑션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보세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discrete time signal의 x of n에서 어떻게 했어요? x of n을 쪼갰죠. 쪼개서 delta of n이라는 것을 delayed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케일 한 것들의 합으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이거 굉장히 작은 델타라고 하면 여전히 그냥 이 렉탱귤러 펄스를 delayed, scaled 한 것으로 approximation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세요. 엔지니어링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 approximation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극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아주 큰 뭐 x, 아주 작은 x, 거의 0과 같은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x 값 하나 불러봐요. 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리얼 넘버로 0의 거의 0과 같은 이란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극한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든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라든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그냥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극한이 왜 나와 도대체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또는 엔지니어링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극한을 보잖아요. 그때 정말 이게 뭐 무한대 아니면 0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큰 x일 때 어떻게 되나, x일 때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나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인티그랄은 사실은 어때요? 이런 것을 이렇게 다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이 마지막 식은 사실은 이 식을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 말하는 건 뭐예요? 델타가 0도 아니고 델타가 충분히 작을 때, 0에 가깝도록, 그러니까 양수로서 충분히 작을 때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아직도 감이 잘 안 올 텐데 여러분을 좀 더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이 앞에 페이지에서 제가 piecewise linear approximation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이제 x를 piecewise constant approximation을 했어요. piecewise linear approximation은 말했듯이 요 left end 포인트들을 따가지고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x check of t는 여러분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평생에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 옛날에 했어 하고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이 암기력은 좋으니까. 이런 걸 할 때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맨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지는 대부분의 태스크는 심플리파이를 하고 나면 이미 여러분이 했던 것과 항상 유사점이 있어요. 물론 차이점도 있으니까 새로운 거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처음에 당혹스러웠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떤 엘리멘터리 펑션을 하나 도입을 했죠. 이게 힌트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생각해 봤나요? 네. 처음만 넘어가면 이제 똑같죠. 처음에 어떤 엘리멘터리 펑션을 도입할 거냐인데 답은 이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도입하면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 abuse of notation이라고 하는데 했던 거 또 쓰는 거, 안타깝게도 또 델타 서브 델타라고 했어요. 예, 용서를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트라이앵귤러 펄스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귤러 펄스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에서 플러스 델타까지 넌제로 서포트를 가져요. 참고로 펑션이 있을 때 이렇게 도메인에서 함수 값을 할당을 하는데 함수 값이 제로가 아닌 부분을 서포트라고 해요. 그래서 넌제로 서포트 또는 서포트인데 이 서포트가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까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갖고 높이는 또 1 오버 캐피탈 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X 체크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왜 이러죠? 네. 체크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까도 했었죠, 그렇죠?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되잖아요. x of t가 있었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내려요. 그럼 여기 델타고 마이너스 델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놓는다고 해보세요. 높이는 x0고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높이는 x 델타고 또 폭이 2 델타인 삼각형을 놔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둘 다 직선이에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직선이 되죠. 왜냐하면 y는 a1x 더하기 b1과 y는 a2x b2가 있는데 더하면은 y는 a1 더하기 a2x 더하기 b1 더하기 b2니까 ax 더하기 b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 구간 제로에서 델타만 보세요. 그럼 제로에서 델타 구간에서는 뭘 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을 더한 거죠. 그러면 답은 직선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직선은 어때요? 직선은 두 점만 알면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죠. 그 두 점을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자,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 값이 되죠. 왜냐면 이건 0이니까. 델타일 때는 어느 값이 돼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트라이앵귤러 펄스로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여기가 딱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게 연결이 촥 돼요. 사실 제가 그 입학시험 문제 내라면 이런 거밖에 안 내요. 네, 재밌잖아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이런 거를 두렵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카페에서 우리가 렉탱귤러 펄스를 도입했을 때는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고 나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시그마
똑같죠.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 오브 K 델타에 맞습니까? 또 똑같은 포뮬러가 됐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거 싫어하면 여기 체크를 씁시다. 이렇게. 아까 거랑 좀 다르니까. 그래놓고 이번에도 어때요? 이 approximation의 정밀도는 대충 뭐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 캐피탈 델타를 작게 하면 할수록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해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은 또 똑같은 포뮬러를 얻을 거예요. 이번엔 이제 체크로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봅시다. 이 델타 체크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0에 가깝다고 합시다. 0은 아니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뾰족한 녀석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approximation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어떤 커브가 있는데 piecewise constant나 piecewise linear밖에 없어요? 아니죠. 무수히 많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elementary function이 어떤 프로퍼티만 가지면 맞아요?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만 가지면 큰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 델타라는 것이 나왔을 때 반드시 렉탱귤러 펄스를 가지고 폭을 줄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게 렉탱귤러일 수도 있고 트라이앵글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펑션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냥 델타라고 표현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간혹 가다가 이제 저는 싫어하는데 그런 문제를 이런 직구적 문제를 내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얘가 뭐냐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출석 체크도 할 겸. 자, 이 값이 0이다, 1이다, 2분의 1이다, 모르겠다 해서 1, 2, 3, 4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델타 오브 t라는 게 뭐냐면 아까 나왔던 그런 이제 렉탱귤러든 트라이앵귤러든 하여튼 그런 엘레멘터리 펑션을 이제 그 캐피탈 델타를 0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충분히 작을 때. 그럴 때 이거를 마이너스 1에서 제로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적분값이 0이다, 1이다, 2분의 1이다, 모르겠다. 난 다른 의견이다. 이렇게. 자, 답을 다 했나요?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해요. 여러분은 이거 누르는 거 좋아해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예. 제가 처음에 2004년에 와가지고 이게 교육용 연구비를 기자 대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샀어요. 그 후로 많이 써먹었는데 저는 재밌어요. 예.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틀릴 때. 자, 오늘은 한 명이 더 온 것 같네, 그렇죠? 시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예. 나도 아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분 방정식 푸는 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예.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정답은 없어요. 어떤 책에 보면 2분의 1이라고 주장해요. 어떤 책에 보면 0이라고 하고, 예. 어떤 책에 보면 뭐 1이라고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4번 쪽에 여기 하이 컨피던스로 누른 학생이 있는데 저는 여기 동조해요.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엘레멘터리 펑션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트라이앵귤러 펑션이면 어때요? 그거를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0이 아닌 이상은 적분하면 2분의 1이죠. 반면에 렉탱귤러인데 오른쪽으로 만약 했으면 어때요? 적분하면 0이죠. 근데 똑같은데 그 엘레멘터리를 왼쪽으로, 그러니까 그 음수 쪽으로 있잖아요. 만들었으면 또 1이죠. 그 다음에 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약간 쉬프트를 해요. 네? 그러니까 렉탱귤러를 한가운데 놨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델타에서 플러스 2분의 델타로 그럼 또 적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싫어해요. 우리 조교들은 좋아할지 몰라요. 예, 그때는 그냥 따지세요.
저한테 와서 이상한 문제 냈다고 조개들이.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조를 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델타 오브 t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얘만 딱 이 펑션으로 생각하면 되느냐.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을 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 델타 오브 t는 펑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분골 안에서 생각해요. 적분. 이 식은 아까 우리가 뭐 유도라면 이상하지만 유도했던 식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디렉 델타 펑션인데 디렉 델타의 shifting property라고 해요. 쉬프트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쉬프트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쉬프트한 거 아니냐고 옆으로. shift는 채로 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채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또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x of t가 있고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돼요. 자, 이런 적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네. 자, 이 적분 값이 뭘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물론 이제 가정이 필요한데 x of t는 t sub 0라는 이 t sub 0는 어떤 그냥 임의의 값이라고 해요. 어떤 상수. 주위에서 well defined,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손을 막 흔들죠. hand waving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네. well defined 돼 있다고 합시다. 네. well behaved. 자, 그러면 이때 값이 뭘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뭘 하라고 그랬죠? 제가 두 가지. 뭐가 잘 안 되면 simplify 또는 visualize죠. visualize를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x of t가 있죠. 그 다음에 이 x of t에다 뭘 곱했어요? 네, 여기가 t0라고 하면 얘가 5고 5예요. 제로가 아니라 오리진이라고 해서. 근데 제로일 수도 있고 여기서.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좀 굵게. 맞아요? 높이는 1이고. 그러니까 델타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높이가 1이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2 쓰면은 이게 2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렇게 곱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렉탱귤러 펄스든 트라이앵귤러 펄스든 그게 아주 폭이 작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거 말고 나중에 보면 가우시안 펄스로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규 분포 있죠?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써도 돼요. 잘 모르겠으면 제가 다음 시험에 낼게요. 이번 시험에는 안 내고. 그러면 이걸 곱하면 어떻게 돼요? 두 함수를. 곱하면 일단 여기는 0이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나올 거고 이렇게 또 0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 of t0가 되겠죠. 이렇게 클레임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펑션이 있는데 요 델타를 여기 t0에 탁 놓고 어때요? 채로 탁 쳐가지고 요 값만 쫙 뽑아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shifting property라고 하는데 디렉 델타 펑션의 이것을 어떻게 썼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썼어요. 또 맞나요? 이제 이것을 타우 도메인에서 그려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왜냐하면 지금 이게 타우에 대한 펑션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of 타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뭐예요? 자, 트라이앵귤러 펄스라고 하면 델타 오브 t와 델타 오브 타우는 알겠죠? 델타 오브 마이너스 타우는 똑같이 생겼죠? 그렇잖아요. 시메트리칼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델타 오브 타우를 오른쪽으로 t만큼 이동한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걸 곱하면 어때요? 위에서 한 거랑 똑같죠? 쭉 0이 나오고 여기에 뭐 트라이앵귤러라고 합시다. 우리가 쓴 게 이렇게 될 텐데 점점 델타를 작게 하면 얘는 x 오브 t겠죠?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알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원생이. 쓰는데 손으로 막 쓰는데 예,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이걸 말하려면 어렵죠? 근데 이건 좀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심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걸로 항상.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뭐? simplify, visualize. simplify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visualize는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simplify 하라는 말은 그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두 가지 더 있다고 했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 뭐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죠? 남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죠. 여학생들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예. 남자들은 절대 안 바뀌고 여자들은 반드시 바뀌어요. 예. 놀랍게도. 웃지 말아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남학생들한테 그 종교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제 45세쯤 됐는데 살면서 보니까 안 바뀌는 여자들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이 어릴 때부터 강한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변해요. 똑같이 살아요. 평생. 근데 좀 나이롱 신자거나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가는 여학생들 있잖아요. 무슨 오빠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변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가 오늘 했던 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나는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거의 다 변해요.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남자는 안 바뀌니까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알겠어요? 네. 싫으면 일단 사람 사귀고.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아버지 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바뀌잖아요. 바뀌는 분 봤어요? 네. 그리고 남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럴 텐데,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혹시 이제 딸이 이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한다, 인사드리러 왔다 그러면 보통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혹시 전에 담배 하나? 그럼 안 합니다. 그럼 옛날에 담배 폈나?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결혼 안 시켜요. 젊은 나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뀌는 남자예요. 그렇죠? 농담이 아니에요. 네. 이런 거 가르쳐주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행히도 저는 딸이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시집 보내. 다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기에 당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 포뮬러가 이해가 안 가지만 어때요? 델타 펑션의 shifting property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우의 펑션으로 보고 그러면 x 오브 타우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죠? 얘는 타우의 펑션으로 보면 t라는 위치에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는 다 제로고 x 오브 t 값 비슷한 놈만 남아서 적분하면 어때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렉탱글러 펄스도 그러고 트라이앵글러 펄스도 면적이 1인 걸로 해놨잖아요. 캐피탈 델타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justify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 식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식을 우리가 앞서 discrete time 시그널을 리프리젠트 했을 때 식이죠. 벌써 까먹었어요? 금요일이 시험인데 큰일이죠. 자, 이것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x라는 시그널을 델타 오브 n을 쉬프팅하고 스케일링한 것들의 합으로 본 거예요. 맞습니까? 네. x 오브 t는 어떻게 본 거예요? 이제 델타 오브 t라는 것을 쉬프팅하고 웨이팅 준 것을 스케일링한 것을 또 썸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티그랄을 항상 이것은 썸인데 어때요? 합인데 뭔가를 굉장히 작게 잡은 거다 또는 크게 잡은 거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두 개가 다른 게 절대 아니에요. 잊지 말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자, 이까지는 이제 스토리의 절반도 아니고, 이제 진도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엄청나게 빨리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하려고 했지, 디렉 델타 배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X of T를 넣었을 때, Y of T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일 때, X of N을 넣으면 Y of N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했잖아요. 일반적인 Discrete Time 시스템과 달리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은 말도 빠르죠 벌써.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은 Impulse Response라는 게 존재해서 어때요? 아웃풋을 Impulse Response와 인풋의 Convolution Sum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똑같은 걸 할 거예요 우리가. 자, 지금부터 제가 한 5분 동안 똑같은 걸 할 텐데 여러분이 5분 동안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유도해보고 싶은 사람은 빨리 종이에다 해봐요. 어떻게 돼야 될지. 물론 사실 지난번에 하긴 했어요. 네. 저 표를 만들면서. 자,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델타 오브 t를 인가할 때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에 이게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델타 오브 t를 인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서킷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캐피탈 델타가 작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거의 0이잖아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큰 신호를 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고장 나겠죠. 불이 나거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네. 가해도 안 망가진다고 생각하세요. 안 망가지고 용케가 어떤 아웃풋을 냈는데 걔를 우리가 H of T라고 부르기로 하겠어요. 알겠어요? 주의하세요. 델타를 위치를 제로에다 놔야 돼요. 그때 나온 것을 H of T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아웃풋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인풋이 어떻게 됐었어요? 조금 전에 shifting property에 의해서 디렉 델타의 shifting property에 의해서 이렇게 됐었죠?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이게 x of t죠. 자, 그런데 이게 인티그랄 이것을 썸으로 보라고 했죠, 제가. 썸으로 보면 어때요? 요게 t의 펑션이죠. 그렇잖아요. 얘가 아니에요. 얘는 스케일링 컨스탄트일 뿐이라고요. 그럼 어때요? 만약에 요 인티그란드만 만약 내가 가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다가 x of tau, 델타 of t 마이너스 타우를 가하면 뭐가 나오죠? 여기에 x of tau h of t 마이너스 타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오브 t를 넣으면 h of t가 나오면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타우를 가하면 h of t 마이너스 타우가 나오고 리니어리티에 따라서 앞에서 x of 타우로 스케일링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인풋은 이것들의 썸이잖아요. 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앞서 Discrete Time LTI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때와 거의 똑같은 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X of K에 여기 잘 보세요. 이 식을 델타 자리에 H로 바뀌고 이렇게 됐죠. 자, Y of T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똑같이 쓰는데 이 델타를 H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네 가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screte Time LTI 시스템과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에 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네 가지식밖에 없어요. 암기를 반드시 해야죠. 근데 이 암기도 어때요? 철저한 이해와 완벽한 이해와 철저한 암기라고 했죠. 이해는 이제 거의 됐어요? 네. 암기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식이 있는데 이쪽은 뭐예요? 인풋을 애널라이즈한 식이죠. 인풋을 분석한 식이고 이쪽은 아웃풋을 분석한 식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일 때 Impulse Response가 이 시스템을 fully characterize 하죠. 왜냐하면 Impulse Response와
이 입력을 컨볼루션 썸 하니까 아웃풋이 언제나 나왔잖아요. 다른 정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뭐 서킷으로 할 때 뭐 저항을 몇 개를 썼고 몇 옴을 썼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미분 번역식을 할 때 뭐 미분기가 몇 개고 적분기가 몇 개고 아무 관계 없이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어쨌든 아웃풋을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에서도 어때요? 그것을 어떻게 구해내냐 상관없이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아웃풋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또 똑같은 노테이션을 써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쓰고 여기서는 이제 parenthesis를 썼으니까 이게 convolution sum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convolution integral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convolution sum이고 아래에서는 컨볼루션 인테그럴에서 좀 헷갈리는데 뭐 조금만 지나면 전혀 안 헷갈려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끼리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로 연결해 놓으면 컨볼루션 썸이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끼리 에스터리스크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면 컨볼루션 인테그럴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컨볼루션 썸은 어떤 프로퍼티가 있었죠? 세 가지? 네, 한국말로 해도 돼요. 교환 법칙, 배분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있었죠. 자, 컨볼루션 인테그럴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지금 딱 느낌이.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죠? 다 해요. 보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change of variable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손살같이 나갈게요, 진도를. 여기는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알고. 이게 지금 유도했어요. 그렇죠? convolution integral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제? 아웃풋을 impulse response의 delayed scaled sum으로 보는 거예요. delayed weighted sum으로. 그런데 커뮤터티버티를 쓰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웃풋을 인풋이 delayed weighted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H와 X의 관계를 바꿔서 생각하니까. 지난번 제가 이 야호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보낸 입력 시그널이 어때요? 한번 튕겨서 오고 가까운 산에, 먼 산에 튕겨서 오죠? 입력이 scaled 되고 delayed 돼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아리 야호 하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등산을 가서 예를 들어 저희 랩에 오면은 이제 야유회를 가거든요. 봄 가을에 주로 산으로 가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저희 랩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도제가 됐어요. 제가 마스터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아이 아무개 군 야호 한번 해봐. 그러면 야호 하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뭐래요? 자, 그래서 이 리니어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생겼어? 이제 이런 썰렁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메아리를 만드는 이 시스템에. 그랬더니 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이상한 표정을 읽더니 다음날 불러요. 그렇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로 와봐. 그만두지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한 가지만 꼭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꼭 보면 대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찾아올 때 지도 교수님한테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요. 이메일도 안 하고 그때 똑똑해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수님들이 얘가 그만두겠다고 하는구나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두겠다고 할 때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말을 쓰지 말아요. 알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얘가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델타 1 그러니까 h1이라고 할까요? 야호가 3번 들렸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위치가 각각 델타 1, 델타 2, 델타 3 높이가 h1, h2, h3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y of t는 x of t convert with h of t고 그 다음에 아까 shifting property에 대해서 다시 쓰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h of t에 연습 삼아 위에 걸 그대로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디스트리뷰티버티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것과 이것의 컨볼루션은 H1
x of t 마이너스 델타 1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예. 우리 지난번에 그 discrete time 할 때 했잖아요.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n0 그러면은 n0만큼 right shift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 지금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 설명을 안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내가 야호 하면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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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번 매틀랩 세션 시간에 이제 그 .wave 파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디오 파일들 중에서 제일 부피가 크고 이런 게 .wave 파일들이죠. 컴프레션을 안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mp3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압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 뭐라 그러죠? 오디올로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심리 청각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이 실제로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일부 음을 지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소리가 나고 나면은 그 다음 소리는 뭘 넣어도 잘 안 들린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mp3가 컴프레스를 할 때 큰 소리 난 다음을 싹 지워요. 0으로 땡땡땡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아, 소리 너무 깨끗해.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면 압축을 할 수 있죠. 근데 웨이브 파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웨이브 파일 가지고 매틀랩에서 여러분 PC로 플레이를 하고 하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숙제가 이 에코가 되는 걸 만들어 보라고 할 거예요. 잘 해보세요. 알겠어요? 할 수 있어요.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커뮤터티버티. 이게 뭐예요? 이게 딜레이죠? 맞습니까? 네. 여기 shifting property에서 이렇게 써놨죠. 네,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인티그레이터는 impulse response가 U of T, 즉 유닛 스텝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인티그레이터인데 어떻게 하냐면 H, 여기 델타 오브 타우로 바꾸면 되죠. 델타를 넣고 여기다가 H로 바꾸면 되죠. 근데 이건 어때요? T가 0보다 크면 그때부터는 1이죠. 경계는 묻지 말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뭐 제로일 땐 값이 뭡니까? 묻지 말아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인티그레이터는 이런 적분기는 잘 봐요. 로어 리미트랑 어퍼 리미트를 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t까지예요. 요게 t고 그러면 u of t라는 게 돼요. 그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컨볼루션 인티그랄 노테이션을 쓰면 u of t convolved with x of t convolved with u of t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스텝 리스판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지난번에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 어땠어요? 임펄스 리스판스도 fully characterize 했죠. 시스템을. 디스크리트 타임 LTI에서는. 그 다음에 스텝 리스판스도 fully characterize 했죠. 마찬가지로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에서도 임펄스 리스판스와 스텝 리스판스는 둘 다 fully characterize 하고 하나에서 다른 걸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스텝 리스판스는 뭐예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델타 오브 t를 적분하면 u 오브 t가 되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를 적분하면 스텝 리스판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이게 스텝 리스판스고 이것은 simply 임펄스 리스판스의 적분에 불과해요. 그러면 스텝 리스판스가 주어지면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적분해서 다른 걸 구했으면 거꾸로 하려면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스트리뷰티버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X가 들어가고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H1 더하기 H2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죠. 그런데 디스트리뷰티버티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 인티그랄의 정의를 쓰면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임플리멘트 해도 된다. 이게 디스트리뷰티버티고 어소시어티버티는 또 마찬가지죠. 이제 두 개를 시리얼 커넥션을 했어요. 캐스케이드 커넥션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먼저 X가 H1으로 들어가서 그 아웃풋이 다시 H2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적분을 더블 인티그랄을 써서 오물딱조물딱 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커뮤터티버티를 다시 써요. 여기다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바꿀 수 있고 다시 어소시어티버티를 쓰면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 두 개가 시리얼 커넥션 되어 있을 때 순서를 바꿔도 오버롤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하나에서 discrete time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프로퍼티를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은 continuous time 시스템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요. 프로퍼티가.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뭐가 동일하고 뭐가 아니고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코젤러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discrete time LTI 시스템에서 그렇죠? 우리가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 큰 서브셋 3개를 생각했어요. 코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그런데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만 했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코잘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는데 어땠어요?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의 모든 프로퍼티는 impulse response로부터 알 수 있는데 코잘하다는 것은 어땠어요? impulse response가 코잘 시그널이었어요. 즉 n이 0 이상에서만 넌제로 값을 가질 수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t가 0 이상일 때만 넌제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0인 것은 포함을 보통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0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스텝 땅 뛰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바이보 스터빌리티인데 지난번에 했었죠.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똑같은 이유로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전에는 absolutely summable 하다는 게 if and only if 컨디션이었죠. 이제는 absolutely 어디였어요? 예, absolutely 요거죠.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된다는 거예요. impulse response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more about delta of t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generalized function들을 많이 사용해요. electrical engineering에서 특히 제어공학에서 저는 안 써요. 저는 델타 오브 t 말고는 안 써요. 그런데 만약 미분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미분기가 있는데 미분기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떻게 돼요? 임펄스를 가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아웃풋이 뭔가 나올 텐데 만약 이것을 렉탱귤러를 아주 렉탱귤러 펄스를 폭이 작은 걸 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려면은 먼저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디렉 델타와 관련된 하나의 리절트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데 U of T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유닛 스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를 여기서 쭉 제로고 여기서는 쭉 1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많은 경우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된 걸 선호해요. 요거는 right continuous라고 해요. right continuous unit step function 또는 시그널이라고 해요. 왜 right continuous냐면 어때요? 오른쪽에서부터 쭉 오면 이 점까지는 연속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과목에서는 이게 right continuous냐 left continuous냐 아니면 심지어 뭐 이렇게 되든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과목에서는. 알겠어요? 이 과목에서는 여기 제로에서는 우리 관심 없는데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t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래는 뭐예요? 미분하면 안 되죠. 예. 불연속의 함수는 미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처음에 파울 디렉이 델타 펑션을 써가지고 막 그 양자역학에서 막 하니까 저건 사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수학자들이 어때요? 본래 이렇죠. 옛날에는 수학자라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리학자라는 직업도 없고 엔지니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전부 어떤 그냥 뭔가를 발명하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뿐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좀 19세기쯤 됐을 때부터는 직업적인 수학자도 있었고 직업적인 물리학자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파울 디렉이 이런 델타 펑션을 도입을 하니까 다 싫어했어요. 수학자들이. 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자들도 못 이기고 Generalized Function Theory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받아들여요. 물론 그쪽을 잘 모르는 수학자도 아직도 이거 주면은 미분 안 된다고 막 투덜대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수학과에서 학부만 한 학생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막 주장을 하면 비웃어 주면 돼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아가야 좀 더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알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학부만 한 학생들은 이거 우리가 미분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미분이 되냐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Generalized Function Theory를 몰라서 그래요.
참고로 수학에서는 저거를 distribution이라고도 해요. theory of distribution.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쭉 오다가 뻥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왜 이게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미분의 반대는 적분이죠. 그렇죠? 네. 실제로 얘는 뭘 적분하면 나와요? 네, 델타 썸 캐피탈 델타 오브 t를 적분하면 나오죠.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폭이 캐피탈 델타고 높이가 원 오버 델타인 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요거를 단독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알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자, 델타 오브 t를 미분하는 거예요. u 오브 t를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델타 오브 t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pproximately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델타 오브 t는 렉탱귤러 펄스를 폭이 좁은 걸 미분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렉탱귤러 펄스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유닛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딜레이 된 유닛 스텝이 또 빠진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은 위로 델타가 생기고 한 번은 아래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델타가 0으로 가니까 이 델타의 높이는 본래 무한대였는데 또 거기 스케일 된 게 또 무한대로 가고 이상하죠, 점점. 이쪽은 본래 높이가 무한대였는데 또 마이너스 델타를 곱해서 또 가면서 이 폭은 또 무한히 좁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펑션이 있고 이것만으로 끝내느냐? 또 아니에요. 제어하시는 분들이. 전 참 이상한데 또 여러 번 미분해요, 이거를. 예. 그래서 노테이션을 어떻게 쓰냐면 한 번 미분한 것을 u1 over t라고 하는 거예요. u over t는 유닛 스텝이고, 알겠어요? 다른 거예요. u1 over t는 미분기의 임펄스 리스판스로 보는 거예요. 한 번 미분한 것. u2는 뭐겠어요? u2 over t는 미분기 두 개를 시리얼로 커넥션했을 때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 3는 3개. 그러면 미분기 하나를 n번 연결하면 un over t라고 쓰면 되겠죠. 그 여기 있잖아요. x over t를 n개의 미분기로 통과시킨 것은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n번 미분한 거니까 x of t를. 다행인 것은 뭐예요? 적어도 이 수업 시간에는 제가 제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할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등한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어공학을 가지고 나중에 석박사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적분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예, 적분기는 u of t인데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것은 u1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한 번 적분한 것은 u-1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똑같은 노테이션으로 적분기를 n번 쓰면 u-n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미분하고 적분하면 그대로 되죠. 그래서 어떤 알지브라가 나오겠어요, 이제? 이러한 녀석들은 여긴 좀 이따 갑시다. 예. 이게 m과 n은 이제 정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 서브스크립트들끼리 더하면 되겠어요. n번 미분하고 n번 적분하면 n 빼기 m이 되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이 있다는 거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분하는 것은 딱 포뮬러로 나와요. 적분기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적분기는 어때요? 한 번 적분하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유닛 스텝이었죠. 두 번 적분하면 세 번 적분하면 식이 나와요. 이렇게 돼요. 다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봐요. 한 번 적분하면 n이 1이죠. 이런 식을 봤을 때 항상 여러분이 대입을 해봐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제로 팩토리얼인데 제로 팩토리얼은 정의로 1이죠. 디파인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건 1이고 이건 어때요? t to the 제로죠. 어떤 거에 제로승은 밑이 0이 아니면 1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근데 0이 또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1이고 결국 u of t죠. 그러니까 u sub minus 1 over t는 u of t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2, 3 되면 어때요? 요게 t의 제곱, t의 1승, 2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운디드 시그널이 아니에요. right sided, 특별히 코잘 시그널이지만 바운디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스텝이 있었는데 적분을 쭉 하면 어때요?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계속.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데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저것은 증명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퀴즈나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건데 시간이 좀 지나서 미안해요. 요거 좀 설명을 하면 자 x가 이렇게 되고 h가 이렇게 돼요. 다 이게 뭐 피스와이즈 컨스탄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컨볼루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석에 나오는 짜증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정석에 보면 이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적분하는 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려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LTI 시스템은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기를 한번 도입하고 적분기를 한번 도입하면 되잖아요. 아무데나. 일단 순서도만 바꿔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풋을 미분해요. 인풋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통과시키는 건 쉽죠. 왜냐하면 얘랑 컨볼루션 하면 얘가 앞으로 쉬프트 되고 마이너스 1만큼 얘랑 컨볼루션 하면 얘가 1만큼 딜레이 되고 얘랑 컨볼루션 하면 얘가 2만큼 딜레이 되고 그럼 스케일 하면 되죠. 그럼 결국은 이것과 이것을 컨볼루션 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기 적분기를 임의로 도입한 다음에 서로 캔슬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데 금방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렉탱귤러 펄스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분기 통과시키면 트라이앵귤러 펄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이게 세 개가 더해져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그 방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